자, 1부에서 지금 이 오락가락한 미북 회담과 그 다음에 이 깜짝시오 남북 회담, 그리고 세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종전선언이다. 자,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전쟁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세계에 좋아하지 나빠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전쟁 끝났다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프레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정치라는 것은 프레임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쟁이냐 평화냐 그리고 반전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국민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작년 거부터 전쟁 위기가 한참 고조되는 시점에서 나는 한반도에 미군이 내 허락 없이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허락 안 받고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북한을 폭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꼭 북한을 폭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비춰지면서 그런 것들이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주저시키거나 또 북한이 속도를 늦추게 하는 부분에는 그것이 영향력이 있지요. 그래서 미국이 블러디 노즈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그 평양 대동강변에 과거에 미국의 푸에블로호라고 하는 배를 미국이 정보선인데 납치를 해서 선원 한 명은 죽고 나머지 사람은 한 1년간 억류를 해놨다가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걸 마치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전쟁의 노획물인 양 광고를 선전을 하고 있고, 평양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 관광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평양 강변에 묶어놓은 배를 미국이 원래 우리 거니까 우리께 거기에 포로처럼 추잡한 대우를 받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고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대동강변에 푸에블로호를 날려버리거나 안 그러면 김일성 동상을 날려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한번 해보려면 한번 해볼 거냐고 누르면 북한이 해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깨갱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네에 개들끼리 서로 막 짖다가 주인들이 풀어나와서 한번 너네들끼리 서열 가려보라 하면 30초도 안 돼서 서열 다 가려지잖아요. 그렇게 할라 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 나서서 내 허락 안 받고 그거 못한다 하면서 죄를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문재인 때문에 안 통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밴쿠버에다가 한 23개국을 불러 모아서 6.25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 외무장관을 불러 모아서 저것들이 올림픽 끝나도 말을 안 들으면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계획을 다 짜놨죠. 그래서 동해 서해에서 북한 배를 다 검문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 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김정은이는 통치자로서 위상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검문 검색하는 배에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공격의 명분이 확보되면서 가겠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국이 죄를 뿌리기 시작해서 평창 올림픽을 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백인이라고 부르는 와스퍼 계층의 정치 주류들의 시각은 펜스의 시각이라고 봐야 돼요. 펜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봤듯이, 사생활에서 봤듯이 원칙과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디애나 주지사를 했죠, 펜스가요.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안정적이고. 자, 거기에 반해서 트럼프는 얼굴 표정이나 행동, 태도, 말투부터 불안정의 대명사죠. 저는 트럼프가 망해가는 미국 사회를 한번 뒤집어 주기를 원해서 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도 미국 사회를 나름대로 분석하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무슨 미국의 남보다 훨씬 많이 가봐서 미국을 잘 알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나는 어떻게 얻느냐. 물론 제가 이런 부분에 라인은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서로 신념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나도 그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도 나를 돕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니까 서로 간에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교류하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한국에 어줍지 않은 정보기관보다 더 많이는 알고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야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부터 CNN까지가 다 트럼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의 아베도 마지막에는 힐러리한테 줄을 썼는데 트럼프가 돼버리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직전까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는 것은 미국 사회의 변화에서, 미국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요즘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삶이 굉장히 열악해져 가고 있어요. 국민의 다수가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중산층만큼도 못 살고 있어요. 실질 임금이 20년 전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미국의 초등학교 선생이 월급 얼마 받는, 연봉 얼마인 줄 압니까? 한국보다 적어요. 물론 고급 학교는 그러지 않은 데는 있지만 평균으로 보면 훨씬 적어요. 3천만 원, 3,500, 4천 이사입니다. 다수가요. 초등학교 선생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미국 영화 보면 초등학교 선생 중에 남자 선생이 양복 제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복을 사입을 형편이 안 되는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사실상 기반부터 붕괴되어 가고 있고, 도로를 새로 닦을 돈도, 다리를 놓을 돈도 없이, 미국의 지방에 가면 도로 꼬라지나 다리 꼬라지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교들을 통폐합을 하고 있어요. 학교를 유지할 돈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미국 사회가 무너져 가니까 미국에, 그럼 왜 이렇게 미국 사회가 됐냐? 월가의 기득권과 다국적 기업과 IT 회사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같이 돈 많은 부동산 재벌 출신이라도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미국 사회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사람이 당연히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또 트럼프가 그 정신을 살려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자기가 이야기했던 원칙에 충실했다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한 대통령이 몇 명 됩니까? 테오도어 루스벨트. 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보다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 봐요. 그 사람은 독점 재벌을 해체해서 미국이 사회주의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 차단해버린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루스벨트는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2차 대전의 직전에 대공황에서 케인즈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획 경제를 가미하고 뉴딜을 하고 해서 미국의 대공황을 안 무너지도록 버티면서, 미국의 대공황은 어떻게 해서 끝났어요? 전쟁을 해서 수요가 창출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2차 대전이 안 일어났으면 미국은 대공황에서 극복을 못했을 겁니다. 뉴딜 정책 때문에 대공황이 극복된 게 아니에요.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한 달에 탱크를 몇천 대를 만들고 비행기를 몇백 대를 만들어야 되니 그게 경제가 살아나지 죽겠습니까? 그게 전쟁 물자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한 15년 동안 미국이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순간이죠. 지금도 그때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련을 붕괴시킨 레이건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죠. 그래서 링컨, 조지 워싱턴, 링컨, 그 다음에 테오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그 사이 정도의 좀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이죠. 자, 그 외에 뭐 케네디니 뭐 나머지 허접들입니다. 다 클린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 미국 사회를 한번 뒤집어 놓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맥인 줄 알고 뽑았더니까 저게 뭡니까? 맥이가 아니고 뱀장어예요. 뺀질뺀질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한마디로 미국에서 이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득권하고 싸우면서 자기의 길을 다 소모시키고 있어요.
트럼프 주변에 지금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전부 쫓겨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비서실장도 얼마나 갈지, 매티스 장관도, 제가 장담을 하는데 미국 정상회담을 북한하고 문재인 구미에 맞게 합의를 한다면 매티스 장관이 몇 달 안에 던지고 나갈 거예요. 나가서 언론에다 대고 이 사기꾼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켈리 비서실장도 던지고 나갈 거예요. 볼턴도 나갈 거예요. 그게 다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장사꾼이니까 트럼프를 꼬드기 쉬운 아주 쉬운 길을 찾았어요. 트럼프를 잘 꼬신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사우디의 빈 살만. 요즘 총 맞았다 이야기 들리더만은 잘 안 보이죠, 언론에? 한참 설치고 다니더만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의 빈 살만이 트럼프 사이를 쿠슈너를 통해가 트럼프를 완전히 꼬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하고, 사우디가 동의 안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하지요.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하고, 이란하고도 뭐 핵협정도 파기하고, 그렇게 완전히 트럼프를 꼬신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옛날에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 간 직후인가, 트럼프가 이방카하고 쿠슈네 때문에 저거 큰 사단이 날 거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나죠? 그리고 제가 키신저 저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했죠. 키신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닉슨이 뭡니까? 이 핑퐁 외교를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키신저입니다. 그때 미국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월남전에서 미국이 그 영화 포스트 본 분 손 들어보세요. 지는 줄 알면서 계속 병력을 정강시키고 통킹만 사건을 일으키고 한 자료들이 폭로가 되면서 70년대 초반에 미국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월남전에서 손을 안 떼면 이거 미국의 대통령을 해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코너에 몰렸어요. 그때 이 깨를 누가 냈느냐? 키신저가 코너에 몰린 닉슨을 중국하고 핑퐁 외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우방으로 얻고, 그리고 소련하고 싸우자. 그때 중국하고 이 소련이 60년대 말에 저기 흑룡강성에서 전쟁까지 했어요. 전투까지 벌였어요. 그래서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도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빴고, 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었고, 중국은 또 베트남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도록 키신저가 설득을 한 겁니다. 언뜻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처럼 보였죠. 자, 그런데 그게 뭐냐? 죽의 장막 뒤에서 덩치만 컸지 거의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중국을 죽의 장막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맹수가 되도록 하는 계기를 준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하고 그때 안 하고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했으면 지금도 중국은 10년, 20년 좀 뒤쳐져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런데 미국이 그 이후에 중국을 이용해서 덕을 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덕을 본 게 없어요. 경제가 중국에 넘어가고 여러 가지 미국이 데미지만 입었죠. 자, 그래서 그거 해결해놓고 곧바로 72년에 그거 해가 73년에 파리 협정을 맺어가지고 곧바로 뭘 했습니까? 이제 월남에서 손을 떼버린 거죠. 자, 그런데 74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4년 8월에 닉슨이 하야를 해버렸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해요. 그러니까 닉슨이 중국하고 핑평 외교를 해서 국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73년에 평화협정을 맺고 했는데 74년에 닉슨이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닉슨 꼴이, 공화당 꼴이 지금 한국당 꼴처럼 돼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중간에 쫓겨나고. 자, 그러니까 월맹이 딱 본 거죠. 뭡니까? 미국이 지금 보니까 이 전쟁을 이끌었던 공화당이 지금 전쟁을 할 형편도 안 되고 초반에 또 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케네디나 미국의 케네디 다음에 누굽니까? 야, 요즘 큰일 났다. 예? 존슨, 그렇지, 존슨이나 이 사람 민주당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예 월남전에 대해서 완전 반대로 돌아 있고, 공화당도 지금 보니까 국민의 지지가 떨어져 있고, 포드 부통령은 미국에서, 포드 대통령은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취급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월맹이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소련한테 보고를 하고, 내년쯤 저거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살짝 찔러봤어요. 73년부터 전쟁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벌이면서요. 개입을 안 해요. 이제 확신을 얻었죠. 그래서 74년 3월 10일 날, 75년 3월 10일 날 본격적으로 17만 명이 밀고 내려옵니다. 딱 50일 만에 사이공을 함락시켰어요. 근데 미국이 온다던 미국은 군사 지원이라도 해주자고 국회에서 포드가 호소를 합니다. 저거 월남 저러다가 넘어간다 지원해주자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포드도 점잖은 사람이.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노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도와줬던 사람 한 30만 명이라도 빼내게 7억 불을 예산을 좀 편성해주라. 그게 우리 도리 아니냐.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 나중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노해버립니다. 미국 대사, 마틴 대사 혼자만 마지막까지 철수하지 않고 지키겠다 하다가 거의 끌려나다시피 해가지고 마지막 날 4월 30일 날 새벽에 비행기를 억지로 태워집니다. 그리고 대사가 그 헬리콥터 탄 지 몇 시간 만에 완전 함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월남의 경우에서 볼 때 미국이 점차적으로 손을 떼는 과정이요. 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나옵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월남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걸 군인들을 철수시키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그래서 베트남은 월맹을 향해서 협상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한 협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온갖 부속 조항이 붙어 있고 평화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어도 파리 협정은 결국은 뭐예요? 2년 안에 이 나라는 없어진다라는 협정이었죠. 그러면 지금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서 하는 협정, 거기에 문재인이 한국이 가세해서 그 다음날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달 안에 중국이 가세해서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 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서명을 하면 한 달 안에 평화협정까지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누구 아이디어? 문재인 아이디어예요. 그 문재인은 왜 그런 아이디어를 해요?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한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니까 안심하고 이 협상을 하라고 그 모든 이 중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중재를 해요? 저는 문재인과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요.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솔직히 별 관심이 없고요. 북한이라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미국을 드러내고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단초가 우리가 언제 봤는가 하면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2년 차에 곧바로 전시작전권 이양을 미국의 국방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국방장관 따라서 제가 아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노무현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건 그 사람이 신동아에 인터뷰까지 했어. 내가 주선을 해서. 딱 앉으니까 전시작전권 넘겨주시오 이러더래요. 미국은 가기 전에 이미 노무현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분석을 해서 그 말 할 거라고 알았대요. 그 이제 럼스펠더 장관이 간 거예요. 그때 럼스펠더 장관이요. 그래서 럼스펠더가 노무현 보고 당신은 이미 열려있는 문을 또 열려고 하는데 수고 안 해도 우리가 지금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봐버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시작전권을요. 2004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2004년인가. 제가 이거 혹시 이 연도가 조금씩 틀리면 그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내가 이게 기계도 아니고 외우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너는 역사적 진실을 똑바로, 제가 저 지난번에
체첸 부분을 그걸 아프간하고 이렇게 혼돈을 해서 말을 했더니만 누가 당신이 강연을 하려면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간을 이야기한다면서 체첸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프간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는 원인이 됐는데 체첸 때문에 무너지는 원인이 됐어요. 체첸은 94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또 외웠어요. 94년부터. 소련은 91년에 망했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상처를 좀 주지 말기 바라요.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미군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번복이 돼서 그렇죠. 근데 노무현보다 이 게이지로 보면 10배 정도 레드 게이지가 강하다. 저 이렇게 영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깜빵 안 가려고. 예? 그게 문재인이에요. 그러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미군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뭐 거의 뻔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노무현 정권 때 국회의원 하나밖에 못하던 임종석이 이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는데 그냥 실장이 아니라 총리 한 10몫을 하죠. 안 끼는 데가 없고 안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까? 청와대가 그냥 친북 인사로 프로 노스 코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도를 엊그제 했어요. 미국의 지금 한국 전문가들은 이 문 정권이 북한 편과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을 포위하는 협상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찾아보면 뭐 얼마든지 그 기사들이 나와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 이 사람들은 계획과 작정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뭐 성경책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합니까? 설계가 끝까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문 정권에서 어디까지 가고 그 다음에 문 정권 다음에는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서 끝낸다라고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속도면 사라지는데 문 정권 남은 4년과 다음 5년 안에 9년 안에 사라집니다. 뭐 연합, 뭐 조선 무슨 공화국 이런 식으로 유나이티드 코리아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문을 초고속으로 열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올해 안에, 내가 그게 제일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완료한다. 그러다 그걸 공개하니까 문재인이 어떻게 말을 바꿨어요? 종전선언만 올해 안에 하고 평화협정은 언제 해요?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될 때 한다. 이 세상이 전부 말장난이에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합의 봐서 둘이 악수하고 발표하면 비핵화 가시화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3개월 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다 끝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하고 일단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 권대열 논설위원인가 하는 사람이 그 논설에 잘 썼더만요. 북한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어떻게 된다? 당장 NLL도 의미가 없어진다. 왜? NLL은 유엔 사령부 이 종전, 그러니까 휴전 상태에서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통보한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종전이 되어버리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기 때문에 NLL은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령도에 사는 사람이나 연평도에 사는 사람은 북한은 허가를 받고 메시에 배 들어간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섞여서 같이 고기 잡아요. 물고기 밥 될 일 있나? 그래서 원래 이 지금 문 정권의 이 지금 쇼통의 행태를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거짓말들 중에 하나가 전쟁을 끊는다. 아름답잖아요. 전쟁을 끊는다. 근데 전쟁을 끝내면 우리는 어찌 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고 우리는 죽자 이거죠. 그런데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평화협정을 이야기해요. 평화를 이제는 영구히
고착시킨다? 어떤 평화요? 북한의 종이 되는 평화는 그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진짜 보수의 저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숫골이 하는 이야기다. 그럼 제가 보수로 보여요? 제가 숫골로 보여요? 저는 보수고 진보고를 떠나가지고 상식에 의거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재벌을 빨리 좀 법을 지키게 해야 대한민국 사람 상당수가 사회주의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옛날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당년에서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뭐 본인이 몸을 던져서 거의 보수를 다 죽여버리고 끝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보수라고 하면 염증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핑계하에 보수의 이 민낯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없으면 가공이라도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이 우매한 국민들은 이제는 황장수가 네가 그렇게 하는 말은 결국은 보수의 논리일 뿐이다라고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딱 배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생전에는 어땠어요? 제자가 12명밖에 안 됐어요. 저는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세보니까 한 10대명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보다 몇 명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끌려다니다가 제자 중에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은전 한 양에 눈이 멀어가지고 배신을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때 당시에 성경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이런 거 보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이 얼마나 옳은 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저거는 시절에 한마디로 맞지 않는 혼돈된 소리를 해서 대중들을 흐리는 놈이라고 누가 못을 박았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을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이러면 또 댓글 달리고 있다 지금. 정신 좀 차려라. 이스라엘이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누구는 무슨 뭐 북한에 무슨 폭발이 이스라엘 비행기가 와서 폭격했다 한다는 소리를 믿고.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수가요. 솔직히 말하면 태극기를 흔들어서 박 대통령을 구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없어지겠어요. 박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누구부터 구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원래 이게 비관을 말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기가 없었던 게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요. 북한을 폭격할 것이고 북한에 비트코인 돈이 짜다로 들어가서 좀 있으면 터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벤저차도 한국에서 사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부 솔깃해서 몇십만 명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벤저차는 그게 사준 게 아니라 저들이 중국에서 사왔고 비트코인을 북한이 받을 리가 없다. 달러 현금으로 100달러로 받지. 이러면 인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12월 달에 저기 임종석이가 레바논 갔을 때 이제 작전이 시작됐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요즘 저보고 그때부터 우리가 감시를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 이야기를 해요. 딱 11월 말에서 12월 달 접어들면서 저 사람들이 완전히 작전이 걸린 겁니다. 북한 그리고 시진핑이 한국 이 세 개가요. 제가 볼 때 문재인의 혼밥 그 다음에 기자들이 얻어맞은 거 저것도 내가 볼 때는 중국의 쇼를 벌렸다고 봐요. 올림픽 이후에 벌어질 일을 헷갈리게 하려고. 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전화가 안 된다. 한라인이. 저도 조금 늦어.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북한이 뭐 한국 기자를 중국으로 가서 뺑뺑이 돌렸다. 풍계리 가는 기자를. 태영호 어쩌고 뭐 이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필요해서 붙어 먹으려고 하니까 빛의 속도로 붙어 먹는데 그 전화가 진짜 안 됐겠어요? 그 전화는 소품이야.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이. 예? 북한하고 되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 한 라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북한이 무슨 6월 1일 날 뭐 고위급 회담을 5월 16일 날 제껴서 이제 뭐 지금 봐주는 척 하면서 6월 1일 날 한다? 이것도 다 짜고 하는 거라고요. 왜? 북한이 한국에 군기를 잡고 막 애를 미기는 척 하면서 미국에도 그래야 미국이 쏙지. 미국 외에만 그러고 한국하고는 잘 지내고 판문점에서 만나면 미국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문재인 너는 미국 올 필요도 없어. 앞으로 의심도 그리지 마. 넌 중매 자격 박탈.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가 차이나 패싱을 한다?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제끼고 미국하고 갑자기 협상을 하려니까 시진핑이 놀래서 베이징에 불렀고 또 다롄에 한 번 더 불렀다? 완전 사기극이에요, 이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투자자, 벤처 캐피탈에 돈 된 놈은 시진핑이고, 이 지금 사기극이 벤처라고 보면 돈 된 놈은, 제일 많이 태한 놈은 시진핑이에요. 각본 기획은 문정인, 임종석이에요. 서훈, 정의용이고, 배우는 이제 김정은이고, 트럼프는 뭐예요? 활딱 뺏기는 견적을 내는 대상이죠. 이 사기단이 딱 만들어져서 트럼프를 끌어들여갖고 활딱 뺏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뺏긴 대가는 나중에 누가 다 물어요? 한국이 다 무는 거죠. 이게 짜짐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과 북한은 엄청 친하고 패싱은커녕 한 개 한 개 다 결제받고 온다. 이번에 김영철이 베이징 공항에서 왔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도 없고 그리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도 없는데 그럼 어디 가서 갈아타고 가냐? 미국 가서 타지 이러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판문점에서 엊그제 서훈이하고 김영철이하고 만날 정도면 김영철이가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와서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됩니까? 대환영을 하겠죠. 그건 왜 그러냐? 근데 3번 표를 바꿨다잖아요. 어젯밤부터. 그건 뭐냐? 트럼프 쪽에서 어떻게 나올 건가? 계속 이 작전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김창선이가 엊그제 싱가포르 가기 전에 또 중국 들렸다잖아요. 그건 뭐냐?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는 거 보고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전부 다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보고는 마치 우리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너하고 붙어먹는 거 아니냐. 음살까지 떨면서 그러는데 트럼프가 야가가지고 그 눈치를 챈 거예요. 시진핑만 만나고 오면 김정은이가 이상해진다. 시진핑 만나고 오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이상한 거야. 네? 무슨 협상의 대가 거래의 기술. 트럼프는 책 다시 써야 돼. 화염과 분노란 책 보면 그 책의 95%는 트럼프가 쓰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 원래 원작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기극이 이제 종말을 맺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언제 종말이 된다? 저는 트럼프가 6월 12일 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해서 발표를 할 때 이제 종말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저는 저 회담이 안 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에 20개를 11월 달까지 빼오겠다라고 해주면 김정은이가 김영철을 시켜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회담됩니다. 회담되면 핵무기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날까지 20개를 빼주겠다. 그럼 왜 20개냐?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랍니까? 20개에서 60개인데 그러면 20개입니까? 60개입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를 제일 봐주는 게 몇 개겠어요? 20개가 제일 봐주는 거죠. 미국이 20개부터 60개라고 했기 때문에 20개만 없애라 하면 제일 봐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20개를 받고는 김정은이가 다 줬다 그런다. 예?
나머지는 사찰과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김정은은 한 개 줄 때마다 엄살을 죽도록 하겠지요. 자, 우리 진짜 뭐 15개밖에 없는데 너네가 20개라 하니 20개 맞춰준다. 예? 숨겨놨던 거 다 털어서 진짜 탈탈 털어서 준다. 이제는 묻고 죽어도 없다.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20개를 줬다고 하면 김정은과 트럼프는 북한이 핵을 조기에 반출해서 미국 창고로 갖다 놨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러면서 한 개 이제 들어올 때부터 트럼프가 문재인 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결제해주라. 그 문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김정은이가 호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간 것 같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이 체제 보장이 더 우선이다라고 저 돈벌레들이 저런 말을 할 때 물론 그 뒤에 또 붙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책임져야 돼 이러는데 겉으로라도 저렇게 한번 찔러보는 거는 뭐냐. 호주머니 돈이 좀 들어왔다는 거죠. 누구한테? 중국한테서요. 시진핑이가 야 그거 얼마 들었어 너네 만드는데 지금까지 핵 만드는데 ICBM 만드는데 자 실제로 뭐 내가 볼 때 한 15조 들었을 거라 보는데 김정은이가 뭐 한 150조 들었습니다 했겠지. 그러면 시진핑이가 어떻게 했어요? 중국 놈 절대 한꺼번에 안 주지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내가 75조로 퉁치고 10년 동안에 내가 한 7, 8조씩 매년 줄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핵 만드는 것보다 몇 배를 중국한테 벌써 땡겨 나온 거예요. 중국은 지금까지 공짜로 주던 거 이제 계산하겠죠, 다. 기름값은 얼마부터 이제 들어가겠지, 계산에. 그래서 이 북한이 돈을 땡기는 거는 단기간의 재미지만은 한국을 먹으면 영원한 돈줄을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문제 이런 데 집중을 당분간 할 거예요. 그러고는 돈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할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벌써 이번에 미국 갈 때 뭘 갖고 갔대요? 북한에 대한 농업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줘야 된다부터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력 지원하겠다고 알아서 또 할 거고 오만 걸 다 이쪽에서 던지려고 준비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너네가 낸다니 그래 해주라. 우리 돈 들어가냐 해주라 이럴 겁니다. 북한이 이제 핵만 도착하기 시작하면 미국으로. 그래서 김정은이는 아마 핵 한 5개 보내놓고는 그 전에 종전선언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핵이 한 20개쯤 통과되고 나면 평화협정을 맺자 할 거예요. 20개 통과될 때부터는 돈을 이제 무한정으로 달라고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아베가 6월 7일 날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데요. 아베는 우리는 돈 못 낸다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한 5년 동안은 돈 안 내겠다. 그 뒤에 보자. 우리 보고 돈 내라 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얼마 전에 일본에 전직 정치인이 아베를 보고 트럼프 강아지처럼 군다고 비꼰 적이 있어요. 요즘 제일 잠이 안 오고 속이 쓰린 사람이 아베일 겁니다. 트럼프 저 인간한테 내가 어쨌는데 북한 저거 막아라고. 그런데 북한하고 저래 붙어 먹으면서 나를 이렇게 병신 만들어 골프 칠 때 내가 말이야 벙커에서 대굴대굴 굴러도 기어도 올라가고 했는데 저 딸내미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예? 그런데 아베가 이제 이빨을 갈 거예요. 복수의 이빨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나면 이제 그 협정에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드러내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가 핵심일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그 다음 날부터 용 쳐먹어서 이 협상은 발표하고 욕 먹는 거고 그거를 넣으면 미국의 언론이 한 달은 잠잠할 겁니다. 트럼프가 엄청 떨 거예요. 한국당은 선거 다 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미국이 지금 트럼프한테 한국당 선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여야 됩니다. 이왕 엎어서 다시 한다 할 때 12일은 안 된다. 14일 이후로 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짚어놔야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선거운동하러 다녀요. 저렇게 다녀가 될 선거입니까?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놈들이 예정된 날짜에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저거는요, 아무 일이 없어도 심통이 나서 오늘 택배 가는 날입니다. 보내지만 한 일주일 있다 보내. 그게 몸에 배인 인간이에요. 틀지요. 너네 우리하고 말할 때 우리가 보내기 시작하면 뭐 해준다 했잖냐부터 이러면서 틀 겁니다. 그래서 한 몇 개 가고는 그 다음에 안 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이나 대가가 주어져야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틀면서 이제 미국 안에서는 이거 지금 뭐하고 자빠진 일이냐라고 될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트럼프의 그 변호사, 코언 변호사라는 사람이 트럼프하고 정을 통했다는, 옛날에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요즘 미워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을 통했다는 뭡니까? 포르노 여자 배우에 대해서 그 12만 달러를 줬다 했죠. 1억 3천인가요? 근데 그 중에 15만 불을 그 변호사가 컨설팅 계약을 한국의 공기업하고 했다 하는 게 공개됐죠. 그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게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는 지가 여자하고 바람 피워서 그 여자가 뜯으니까 입 막으려고 돈을 준 거를 지 돈도 아니고 그 지 돈 줬다 했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뉴욕 시장을 했던 뭐 줄리아니 시장입니까? 그 트럼프 요즘 변호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 트럼프 개인 돈 줬댔는데 그 변호사 옆에 통장에서 한국 대기업이 왜 거기에다 돈을 줍니까? 컨설팅을 받았대요. 컨설팅을.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이 재벌 이름이 한 2개쯤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한테 붙기 위해서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요. 미국 사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터집니다. 미국 정부의 펜타곤의 비밀 문서도 밖으로 터지는데요. 이 지금 미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붙어 먹었던 이 추악한 거래의 내막, 트럼프 주변을 어떻게 잡아서 꼬셨느냐. 3월 8일 날 정의용이 서훈이 백악관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말 들어왔다니 트럼프가 다 대기시켜놨다가 그거 들어보고 그래 됐다 하자. 이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 다 구워 삶았지요. 트럼프의 가족과 키신저 같은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워 삶을 때는 공짜로 됩니까? 이제 이 말을 듣는 지금 국정원은 무시무시할 거예요. 저 새끼가 어떻게 저걸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죽으면 이런 비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안 터져 나오겠습니까? 터져 나옵니다. 이게 터져 나오면요. 노벨 평화상까지 기다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추악한 거래의 내막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지저분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미러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거리는 가깝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냥 본능. 그가 본능을 이야기할 때 개구리와 정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이 팝송에.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정갈이 나 좀 태워주라 개구리한테 부탁하잖아요. 네가 임마 나를 물면 내가 죽는데 하니까 내가 니하고 같이 공동명체인데 어떻게 너를 물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개구리가 정갈을 태워서 강을 건너지요. 원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가 강을 건너다가 다 와가니까 다 왔다 하면서 그냥 정갈이 좋아갖고 개구리를 콱 물어요. 그 둘 다 죽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떤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를 안 지키는 것은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 옛날에 악질들이 좀 있죠. 돈을 빌려가고 나서
돈이 있는데도 제 날은 기어코 안 주고 며칠 있다가 돈 빌리 준 사람이 속이 시커멓게 탈 때야 한꺼번에 안 주고 조금씩 주는 그런 놈들이 있죠. 이자는 떼먹는 건 기본이고 원금도 다 안 주고 나중에는 돈 빌리 준 사람이 사정을 딱 저 사입이에요. 김정은이. 자, 트럼프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태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트럼프의 최고 장기는 협상할 때 노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사고 수습할 때 논다 봅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의 문재인한테 쏘가서 나 일이 됐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벌써 이번에 문재인이 갔을 때 트럼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 급실큰 조가 네가 다시 살리봐라. 그래가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야, 저거 안 되겠다. 핵무기는 몇 개는 빼줘야 되겠다. 나중에 빼다가 시간 좀 끌거나 다 안 주고 하더라도 아예 하나도 안 빼려 하면 트럼프 저거 지금 미국에서 말이 안 된단다. 이게 이제 그거 둘이 회의한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니는 뭐 해줄 건데? 나는 막 다음날 종전선언 해줄게. 그때부터 쭉 밀어버리면 한 3개월이면 평화협정안 맺어지겠냐. 그럼 뭐 내년 되면 주한미군은 빼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을 수 있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야기 하려고 만나는 거 외에 뭐 할 게 있겠어요? 제가 이 과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십니까? 다들 조용하시노. 분노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합의가 됐으니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발표할 게 없어요. 그냥 문재인 발표 내용을 보면 일요일 날 10시에 그거 들을 만한 이야기가 어디 하나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날 한 이야기가 아닌 걸 발표해야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발표를 할 수도 없지, 죽어도. 이번에는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었는데 노래도 안 불렀고. 그러니까 발표할 이야기를 어떻게 창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창작의 고통 때문에 다음 날 10시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좀 돌리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 평화냐 전쟁이냐는 프레임에서 편한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를 자주 만난다, 뭐 셔틀처럼 만난다. 빵 셔틀입니까? 지금 2000년에 처음 만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07년에 두 번째 만났어요. 세 번째가 얼마에 만났습니까? 2018년에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 만나기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남북이 48년에 분단이 되었으니까 2002년까지 계산 빨리 해보세요. 54년 걸렸죠? 그럼 두 번째 만나는 데는 얼마 걸렸어요? 7년 걸렸죠? 세 번째 만나는 데는 얼마 걸렸어요? 11년 걸렸어요. 그런데 네 번째 만나는 데는 얼마 걸렸어요? 4월 27일부터 5월 26일, 25일이요, 6일이요. 지난 토요일이 6일이죠. 그러면 한 달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북한하고 이 정상회담,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만나요. 전화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화 안 된다는 말이 뻥 아닙니까? 아니, 전화도 안 된다, 뭐 북한이 안 받는다, 어쩐다 하던 사람들이 만나려니까 빛의 속도로 둘이 만나버려요. 그 전날은 누굽니까? 서훈이하고 김영철이가 만났다고. 금요일 날은. 그리고 문재인이 미국에서 비행기 탈 때 물론 정부는 부인하고 있어요. 국정원의 차장이, 이 차장이 평양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럼 뭐냐? 왔다 갔다가 마음대로 되고 핸드폰으로 전화가 마음대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판문점은 요즘 복덕방이야. 심심하면 놀러 온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이것이 평화라고. 김정은이가 얼굴을 보니 쿨하다고. 그래, 쿨한 놈이 푹 하면 협박을 밥 먹듯이 합니까? 탈북 뭐 저기 돌려보내라. 종업은.
저 이야기 왜 하는 줄 압니까? 한국에요. 지금 탈북자들 입 닫아라는 거죠. 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정언할 수 있는 사람은 태영호나 탈북자들, 이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지난 9년간 여러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네들 입 닫아라. 앞으로 통일되면 너네 다 죽인다. 한국에 있는 놈들 우리가 북한으로 다 걷어들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김정은 여론이나 김정은이 쿨하라는 여론, 김정은이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통 크다라는 여론에 죄를 뿌리지 마라. 한국 언론까지도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 하는데 너네들은 왜 죄를 뿌리냐. 입 안 쓰다듬으면 나중에 한 1년만 더 가봐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내는 사람들 손에 너네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너네들 북한으로 다 끌어와서 아주 자근자근 조져주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재인이나 이 정권이 정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가치에 대해서 너네들이 남북 관계없이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럼 입 닫아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부터 다 나서서 조사해 봐야 된다. 예? 탈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지금 정권의 여권 내부에서 이렇게 제동이 안 걸리고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 중에요. 주사파, 종북, 운동권, 좌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여당 의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의 원로들이 전부 입을 닫고 있어요. 왜? 잘못하면 이 판에 죽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 입을 닫는 겁니다. 공포 통치도 이런 공포 통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를 봤는데 이 유신 시대보다 더 무서운 공포 통치. 언론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저렇게 아부를 하고 입을 다 쳐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마디로 이 지금 문 정권의 이 대북 평화 사기 쇼에 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주사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3개월 안에 2월 10일 회담을 하더라도 쫑이 난다 봅니다. 회담이.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고 깨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도 이 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북한이 풍계리를 하나 폭파시키는 거 보세요. 저놈들이 진짜 첫 쇼로 저걸 택했으면 저기에 기자가 오고 안 오고를 가지고 저리 애를 먹이고 전문가를 불러겠다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안 불러버리고 그리고 저걸 갖다가 폭파시키는 과정에서 연막탄을 뿌렸니부터 시작을 해서 증거인멸이다라는 것부터 온갖 그 가짜 건축물 같은 걸 지어가지고 세트 같은 걸 날려버리는 쇼를 하고요. 젊아들이 진짜 우리가 처음에 쇼를 잘해야 그 뒤부터 우리가 미국이나 주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성실성의껏 IAEA도 와라, UN에도 와라, 전부 방사능 측정기 들고 와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준비를 미리 다 체크하고 너네들이 폭파시켜도 된다 하면 할게. 치료 채취할 거 있으면 다 해라.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풍계리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뭔가 하면요. 아주 본투 사기꾼이에요. 본투비 사기꾼이에요. 이건 버릇을 죽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배운 게 그것밖에 없고 DNA가 그것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자기들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빼가지고 미국으로 택배를 보내요. 예? 가다가 비행기가 아마 터져버릴 거예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 한 두세 개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뒤부터 안 갑니다.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댔어요. 그리고 문재인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어쨌든 핵이 한 두세 개 미국으로 갈 때 아니면 평화협정 직후에 끌어내려고 하겠죠. 왜? 상황을 진전시켜버리면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여기 걸려들어서 사기인 줄 알아도 번복하지 못하게 만들려 했는데 트럼프의 최고의 장점이 뭔 줄 압니까? 예? 쪽팔리는 걸 몰라요. 원래 장사꾼은 체면이 없지 않습니까? 장사꾼들 흥정할 때 보니까 저는 옆에 있기가 민망해가지고 밖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내일인데 남한테 맡기고 싶고 내가 뭘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왜? 그걸 민망하더라고 보고 하는 게. 그 트럼프는 창피한 걸 모르죠. 그러니까 협상 깨버리고 미안해 얘 네가 이거 하자 했잖냐. 이만한테 속았다고. 누구라고 이 사람이요? 미안합니다.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공격을 해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이렇게 서로가 총질을 하면서 끝날 건데요. 그래서 이 국민이 이번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거 절대 잘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만약에 확신이 안 되고 의심이 있으면 조용하게 있죠. 근데 지금부터 뭐 뉴스 브리핑도 이렇게 착하게 하고, 예? 이렇게 조용히 살지요. 안 그러면 작은 건으로 하나 들어가든가. 근데 이렇게 떠들면 쟤부터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위대함은요, 트럼프를 뽑아서 위대한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절차, 과정,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트럼프가 북한하고 맺은 것을 미국 의회에 들고 가서 비준을 하거나 통과를 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트럼프 보고 너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해놓고 너네 국회도 수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장사하고 싶은 욕심이 엄청난 무리수를 두지요. 추악하리만큼요. 그 일국의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어제 안 한다고 서한 보내놓고 내가 수거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이 나면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라고 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나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죠. 저자가 그러면 안 되지요. 네? 내가 지대라고 얼마나 응원을 하고 애고를 했는데 그런데 저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예의나 범절이나 에티켓이나 원칙이나 안정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번복을 해도요, 저렇게 번복하는 게 아니죠. 문을 닫아버리고 북한이 와도 끝났다라고 하고 6월 12일은 무조건 미뤄야죠. 그러고 우리는 생각이 없다고 하고 그래갖고 한 달 문을 닫아놓고 있어야죠. 길을 제대로 들으려면요. 근데 편지 써놓고 그 다음날부터 할 수도 있다 그래요? 네? 저건 장사꾼도 아니에요. 동네 배추 장사도 저렇게 거래는 안 합니다. 미국 어디 마피아들하고 부동산 사고 팔아서 그러나 저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과 김정은, 시진핑은요, 트럼프 속을 다 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하고 그래 끝 문 닫아놓고는 문을 빼꼼 열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기 하나 김계관이가 이 양국 간에 잘 해봐야지 어쩌자니까 이거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좋은 자세다 함 해보자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보고 저게 협상의 대가가 아니라 거의 협상의 쪼다다. 우리가 잘만 꼬여 먹으면 저거 얼마든지 꼬드겨 먹겠다고 지금 둘이가 각이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급히 만나자. 우리끼리 작전만 좀 짜면 다 되겠다. 니하고 내하고 생각하는 게. 그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의식이 바뀌어서 이 사태가 막아질 거라고는 안 봅니다. 북한의 속성과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이걸 일단은 저지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보셨죠? 10개 경제지표 중에서 9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얼마나 급했으면 회의를 했겠습니까? 회의 결론이 뭐예요? 제가 그 전날부터 뭐라 했습니까? 최상위 5분위 하고 최하위 1분위, 그러니까 각각 20% 차이가 6배가 벌어졌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다.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최하위의 20%가 벌어서 늘어난 소득보다 정부에서 받은 이전 소득이 더 많다. 정부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일자리도 없다라는 거고요. 최저임금을 올려줬으면 그 사람들이 일해서 벌은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 되니까 급히 어제 회의를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150분간 회의를 했다면서 최하위에 돈을 더 주자, 정부에서. 제일 쉬운 결론이 그거죠. 지돈 주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주변에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 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청 맡고 있는데 별로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없었어요.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아유, 훨씬 차이가 나죠. 아, 그렇게 비교를 해야죠. 식당 하는 분들은 한 3년 전보다 뭐 잘 되는 분은 70%, 못 되는 분은 한 50%라고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은 매출을 다 이렇게 받아보지 않습니까? 카드를 가지고. 돈을 안 떼이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경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차리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권이 드루킹 사건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드루킹 사건을 수습하려면 그냥 오사카 총영사 시켜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문사 있던 사람 시키나, 예? 도 변호사가 스펙이 훨씬 좋잖아요. 와세다 나왔고. 시키주고 신문사에 그 넣어서 한겨레에 뭐 오모시기를 뭡니까? 센다이 총영사로 보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센다이 총영사라도 뭐 신문사에 있다가 그거 가면 고맙다고 가지. 지 평생 처음 하는 기관장일 건데. 그런데 그걸 바꿔치기 안 하고 밀다가 이 사태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 사태 터지기 전에 조작하고 이런 거는요, 특검이 아니라 특검은 100번을 해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왜? 이미 오래돼 갖고 대선이 끝났고, 그 다음에 청탁이나 이런 부분, 정치자금 위반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이게 공소시효도 끝났고 여러 가지가 복잡했고요. 또 솔직히 말하면 송인배나 김경수가 지가 했다 하지 최악의 경우가 오면 위에 보고했다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게 밝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특검을 해도요. 그럼 어디서 밝혀지느냐? 은폐하고 조작하고 청와대가 개입하고 사건을 만들고 하는 데서 밝혀져요. 왜? 사람이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밝혀지죠. 언제 밝혀지냐? 이 정권이 살짝 맛이 가면 금방 튀어나오지요. 그래서 경찰부터 검사들부터 조지면 금방 밝혀질 거라.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벌어졌던 일까지도 다 지금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터지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터지면 뭡니까? 이거는 바로 100% 탄핵이 100% 탄핵. 이걸 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데모하지, 촛불하지 마라 해도 촛불하러들 갈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진짜 선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도 변호사 오라 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드루킹 오라 해가, 둘이만 오라 해가, 그냥 우리가 오사카 총영사는 이래 됐는데 상응하는 뭘 줄게. 그냥 조용히 끝내자. 이렇게 해서 끝나지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면서 이까지 가져온 거는 뭘겠습니까? 그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김경수 죽고 송인배 죽으라고 문재인 척근을 쳐야 될 여건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안 들어줬거나 키워서 안희정이 죽듯이 안 그러면 뭐냐. 정말로 능력들이 이런 정도도 수습할 능력이 없네요. 쇼통은 할 능력은 되지만은 이런 정도를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책임지고 수습하는 놈이 한 놈도 없구나. 전자라 그러면 만약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 벌어진 거라고 하면 이 정권이 좀 더 피가 앞으로 훨씬 많이 생겨서 분열로 끝날 거예요. 분열로. 내부 분열로. 제가 얼마 전에 좌파들 뭐 관련된 토론회 가서 해보니 전부 심각하게 이걸 인정합니다. 저는 툭 던져봤는데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심각하다고요.
분열이 보통 심각하게 나중에 터져 나오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둘째 무능해서라면 그는 가만히 욕할 것도 없이 놔줘도 그냥 터져버려서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을 보고는 저는 이 정권이 100% 조만간에 망한다라는 확신을 굳히게 됐어요. 이게 진실이 규명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우병우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부분을 20번도 더 수습할 기회가 있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시끄럽게 만들어가면서 결국은 저 지경이 되어버리는 과정을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권도 제가 볼 때 이걸 수습을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북미북 회담이 발표되더라도 발표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50% 이상이다. 발표되더라도 저 발표 내용이 북한이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초반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곧바로 약속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삐거덕거리고 지금 이 협상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온갖 흑막과 이 추악한 내막들이 폭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 정권은 지금 경제로 거의 맛이 가고 있다. 그리고 대책이라도 내놓는 거 보니 정부 돈 더 퍼주자고 이야기해요. 너무 많이 퍼주는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부분도 있고 저소득층한테 스스로 고기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퍼준 돈만을 가지고 저소득층이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더 퍼주자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는 그거는 더면 더뭐 바보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을 보니까 이 정권이 급속도로 분열되어 가고 있고 무능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